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유산의 아픔을 겪고 21년 전 두 딸을 입양한 후로 지금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 11명을 두고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 중에는 폐쇄성 모세기관지염, 구순구기열 등을 앓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처음 집에 왔을 때는 가족과의 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지금은 끈끈한 가족이 되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릉에서 온 우주 최고의 멋진 남자 김상훈 목사의 아내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녀 8남의 엄마 윤정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1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둔 남편이기도 합니다. 잘하니. 두 분이서 막 사랑에 꿀이 툴툴 네. 떨어지시는데 그 11명의 아이 소개도 좀. 첫 번째 딸 25살 하은이 현재 캐나다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고요. 둘째 딸 24살 하선이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살 하민이 현재 모건대 신학과 신학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아들은 8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큰아들은 요한이, 둘째, 셋째, 넷째는 사랑이, 햇살이, 다니엘. 이렇게 고2 아이를 3명이고요. 네. 고1 아이도 있습니다. 고1 아이 한결이는 지금 입학해서 학교 다니고 있고요. 중3 윤이 있고 또 초등학교 5학년 하나, 막내 초등학교 3학년 행복이. 이렇게 해서 아들만 8입니다. 지금 아들, 딸 11명을 쫙 얘기했는데 제가 신기한 거는 저는 넷을 낳는데도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 아이 보면서 다른 이름 나오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당연히 나오죠.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이름을 잘못 부른 거고 네. 불렀는데 반응을 하면 이름을 잘 부른 거고. 네. 근데 그 11명의 자녀를 모두 가슴으로 낳으셨다면서요? 네. 2000년도에 네. 대한민국은 그 당시 IMF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었을 네. 때였죠. 네. 저희는 3년 동안 제가 4번의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어야 될 유산을 경험하고 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먼저 낳기 전에 그냥 가슴으로 먼저 아이들을 낳자. 네. 4번의 유산의 의미를 가슴을 먼저 낳는 걸로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친자매인 하은이 하선이를 그 당시에 먼저 입양을 하게 되었죠. 맨 처음에 하은이 한 명만 사실은 생각하고 갔었어요. 네. 처음부터 2명이 아니고 네. 아이에게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됐어요. 친동생이요. 친동생. 그 친동생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시설에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 저는 더 막 가슴이 이렇게 네. 닫혀지는데 네. 집사람은 듣자마자 그 아이도 우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초보 아빠가 부끄럽게 아빠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더 걱정하셨을 법한 게 첫 번째 입양할 때 하은이하고 하선이었나요? 좀 아팠다면서요. 하은이는 간헐성 외사시로 수술을 받고 지금은 이제 건강한 눈을 네. 가지고 살고 있고요. 하선이는 7살 때 폐쇄성 모세기관지염으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중환자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은이, 하선이 뒤를 이어서 하민이 같은 경우는 9순9개월로 태어나서 이제 입술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가 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는 IQ 64의 퇴행성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던 아이였고요. 네. 사랑이는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이제 보조 신발을 신고 걷지 못해서 제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크고 작은 그 아픔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저에게는 오히려 부족한 저의 모습이 먼저 더 보이고 조금은 건강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한 명, 두 명이라도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어른이 우리 부부가 되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양하시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가족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나요? 그때는 아직 저희도 젊고 제가 네. 또 장남이어서 마음에 썩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반대가 좀 심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삶도 어려운데 아이 한 명 더 입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 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더 적극적인 지원자들이 다 되었죠. 네. 이 11남매에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11남매의 모습 보고 싶으시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와, 신발이 정신이 없네요. 얘들아 빨리 내자. 역시 다자녀가 답임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느낍니다. 와, 4분 만에 다 겠습니다. 그 많은 빨래가. 햇살이가 모르는 걸 하민이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운동하고 있네요. 여기는 운동팀입니다. 와, 형들이 가마를 태워서 안고 오고 있습니다. 삼겹살에 김치를 구워 먹는 게 최고지요. 플러스가 다릅니다. 밝은 11남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유, 파티가 있었고 삼겹살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이 11남매를 키우다 보면 그 나름의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TV 보는 아이가 별로 그렇게 그 대화도 그렇고 좋지 않더라고요. TV를 안 보게 했고요. 아, 그래요? 핸드폰 주지 않았고 예. 게임 하지 못하게 했고 예. 뭐 철칙이라기보다 그냥 산무로 지냈죠.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 안 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 보는 시간에 아이들은 뭐 합니까? 저희는 굉장히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같이 재밌어요. 노는 거죠.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다이아몬드 게임도 하고 저희는 뭐 윷놀이서부터 팽이치기, 줄넘기 저녁 때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 휴대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교육 전문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할 거예요. 이걸 도대체 몇 살 때부터 휴대폰을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진짜 휴대폰을 통제를 잘하고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이 훨씬 더 신경을 쓰는 포인트는 핸드폰을 하지 않는 시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마음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연결되고 싶다. 네. 혹은 아니면 나는 내가 왜 대단한 사람인지를 느끼고 싶다. 성취하고 싶다라는 것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도구를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욕구를 우리가 바르게 풀어줄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머니 아버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놀이들이 저는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섣부르게 다른 분들에게 또 전파하기 또 어렵겠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일단 인구가 좀 돼야 돼요. 네, 맞아. 같이 상대가 있어야지.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데려온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은 다음에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 8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은 인격체 형성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장아 입양, 큰아이 입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는 아이들이 나이 순대로 온 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왔잖아요. 다니엘이 9살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아이가 며칠은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권력 서열 1위로 올라가려고 집안 내에서 약간 일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길거리에서 다니엘이 한결이 두드러 패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길거리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근데 이제 한결이가 한 5시 조금 넘어서 막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형이 나 때렸다고. 그러니까 하선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 말할게요. 내가 다니엘 이 새끼 오면 내가 엄마 내가 패 잡아 죽일게. 이 새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내가 가만 안 둘게. 불안해서 쭈삣쭈삣 들어오는 다니엘을 제가 이제 나설까봐 하선이가 너 이리 나와 하고서 애를 그냥 확 끌고 나갔어요. 화가 너무 나 있으니까 이 화를 조금 추스린 다음에 애를 혼내키려고 아이랑 같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애 손을 붙잡고 한 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근데 손을 붙잡고 한 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하선이가 영문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엉엉 울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하선이가 엉엉 우니까 다니엘도 그냥 같이 왜 전염돼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냥 둘이 영문도 모르고 한 바퀴를 엉엉 울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선이가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애 밥 먹여. 그리고 씻겨. 그리고 재워.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을 하면서 우리를 부부를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잘해주려고 우리가 가족이 됐잖아. 엄마 조금 더 잘해주자. 이러면서 하선이도 변화시켰어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가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가족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얘가 말썽을 부리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 다니엘이 엄마 나 햇살이 올 때 나 데려가면 안 되냐고 했던 아이가 나다. 그때 왜 나를 안 데려갔냐. 나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저는 아이들 6명을 키우느라고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4년 동안 기억했군요. 날마다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또 얼마나 미안해요. 진짜 마음 아프셨겠네요. 저는 제 인생에 애들에게 맨날 죄인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라고 또 엄마가 기억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요한이는 유치원에서 난 엄마가 싫다고 다 있는 데서 얘기하고 그랬다면서요. 요한이는 이제 한 번 입양됐다가 파양되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온 양쪽 부모님이 모두 다 베트남 분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제 뒤로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하고서 하트를 날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요한이가 고개를 반을 삐딱하게 하더니 나 엄마 싫어요.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한 3초 정도 짧게 그냥 그 자리가 멎어버린 것 같은 그 착각. 천사 엄마 아빠가 결국은 애를 뒤에서 구박하나? 애를 뭐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얼굴이 빨개져서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고서 땅을 막 치면서 막 제가 막 엄청 울었어요. 막 엉엉 하면서 애들 아빠가 저한테 마누라 미안해요. 40살 넘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7살 먹은 어린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겨우 7살 먹은 아이를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못했나. 네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엄마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더 기다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제 한 11명을 입양하다 보니까 후회 같은 걸 해본 적은 없으세요? 사실 지금 대단하다 존경해서 그런데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배운 게 더 많고요. 아이들한테 얻은 게 더 많아요. 부모로서의 성취감, 뭐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아이 키면서 받은 게 더 많죠. 후회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좋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느끼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서 아이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이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이들로 인해 엄마를 얼마나 빛내주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하죠. 후회가 아니고 보람이 가득하시군요. 질문했습니다. 지금 11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내 눈 안에 내 가슴에 들어온다면 12번째 아이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미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고요. 지금 11명 호적에 올린 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11명. 호적에 오르지 않은 아이들이 또 제법 많아요. 예? 보육원에서 퇴소한 요보 아동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고 네. 그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호적에 네. 오르지 않는 1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열고 케어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집의 모습을 보고 나도 아이 한 명 입양해서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에요.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입양은. 내가 내 남편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아이를 입양한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이 입양이 먼저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가족의 화목함이 먼저임을 저는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이게 먼저예요. 네. 네, 네. 그래도 엄마 아빠 나오셨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11명의 아이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 뭐 대단한 아이 이런 아이보다 네. 사회에서 그냥 가장 보통의 아이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일에 도와주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제게 보내준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바르게 잘 키워 세상에 내보내줄게요. 제 인생을 걸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못다한 그 사랑 제가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내보내줄게요. 낳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그리고 더더욱 고마워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키워 내보내줄게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의 딸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음에 행복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형아 좋아, 누나 좋아, 우리 식구들 다 좋아.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darkest